이 구형 MCU1의 문제가 뭐냐 하면요. 하지만 미국의 리콜 명령이 떨어지고 NHTSA의 전수조사에서 구형기기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리콜 명령을 진행하자 이제서야 이런 행보를 취한다는 게 해줘도 지랄, 안 해줘도 지랄. 넌 뭐 테슬라가 뭐만 하면 지랄이냐? 사실 2년 전부터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구형 차량의 오너들에게 공약을 했습니다. MCU1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MCU2로 교체해주겠다 라고요. 왜 갑자기 교체 시기가 매우 의구심을 자아냅니다. 역시나 나중에 제대로 얘기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기쁜 소식인지 기쁜 소식이 아닌지 모를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테슬라 오너분들께는 큰 이슈거리가 아닌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15만 대 정도밖에 팔리지 않은 구형 모델 S,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끽해봐야 1000대도 팔리지 않은 구형 모델 S의 MCU를 신형으로 바꿔준다는 내용이 오늘 영상의 주제입니다. 테슬라에서 MCU라고 하는 것은 보통 차량의 인포테인먼트에 해당하는 하드웨어를 말하는 것으로 미디어 컨트롤 유닛이라고 하는 풀네임의 줄임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구형 하드웨어를 신형 인포테인먼트 하드웨어로 바꿔준다는 얘기죠. 사실 2년 전부터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구형 차량의 오너들에게 공약을 했습니다. MCU1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MCU2로 교체해주겠다 라고요. 하지만 2년이 지나도 이 약속은 지켜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교체권에 대해서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2주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교체권이 확정되었습니다. 구형 모델 S를 타고 계신 오너분들도 신형 모델 S에 적용되는 MCU2로 교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모델 S 구형 오너들도 신형 모델 S를 타는 것과 같은 감각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은 뒤에 제대로 다시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 옛날에 구입한 갤럭시 폰에 문제가 생기고 이 폰에 대한 문제점이 명확해지자 새로 나온 AP와 메인보드 칩, 램 등을 교체해서 겉모습은 그대로 구형 갤럭시 폰일지언정 신형 폰과 같은 빠른 성능을 만들어 줄 수 있게끔 내부 부품들을 신형으로 교체해 준다는 내용으로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유료입니다. 190만원. 근데 왜 갑자기 교체 시기가 매우 의구심을 자아냅니다. 역시나 나중에 제대로 얘기할게요.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실 여러 구독자분들이나 앞으로 테슬라의 모델 시리즈들을 구입하실 분들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죠. 오직 테슬라가 2017년 우리나라에 런칭되고 난 후에 2017년부터 2018년 극초반까지만 출고한 구형 모델 S 차량에만 아까 말씀드린 MCU1이 장착되는 거거든요. 2018년 중반 이후 모델들에는 MCU2라고 하는 인텔의 아톰 칩이 들어간 새로운 하드웨어를 장착하고 차량이 출고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MCU2가 장착되어서 차량이 출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총 12,000여 대가 팔린 모델 3의 경우에도 MCU2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를 싫어하시는 신형 테슬라 오너분들께서는 여태까지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왜 울트라비니군은 나한테 없는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걸까? 억지로 문제점을 만들어내는 건 아닐까? 난 잘 타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지금은 리콜이 떠버린 이 문제가 있는 MCU1 하드웨어를 쓰고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1000명, 아니 500명도 채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얘기를 하는 사람도 거의 역시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모델 S를 구입한 오너분께서 MCU1이 완전히 고장나서 수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 차라리 그럴 바에 MCU2로 교체를 해달라 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코리아 측에서 거부를 했죠. 테슬라 측에서 MCU1은 더 이상 만들지도 않기 때문에 남은 부품도 없는 상황이어서 도저히 더 이상 운행이 불가한 상황을 오랫동안 봉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차량과는 달리 테슬라는 MCU 같은 하드웨어가 고장이 나면 차량을 운행하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차량 자체가 완전히 불통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MCU에서 미디어 컨트롤 뿐만 아니라 공조기 컨트롤, 후방 카메라 컨트롤, 프로파일의 시트 메모리 등의 차량의 거의 모든 컨트롤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때도 교체해주지도 않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왜 이제서야 이제 이 이유에 대한 의심의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형 MCU1의 문제가 뭐냐 하면요, 매우 적은 용량의 질 낮은 메모리를 쓰고 있어서 읽고 쓰기가 일정 수준 이상을 반복하고 나면 쉽게 말해 고장이 나서 더 이상 데이터를 읽고 쓰기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느린 화면의 컨트롤 때문에 운전 중에 조작을 하다가 위험성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제 케이스처럼 한복판에서 리셋이 되어 길바닥에 주저앉게 되는 심각한 상황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양재동 길바닥에서 모델 S가 그냥 뻗어버려서 위험에 처한 사건을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이 MMC 메모리에 데이터가 읽고 쓰는 데 있어 문제가 있으니 데이터가 꼬이고 제대로 로딩이 안 돼서 리셋이 되었고 길거리에서 뻗어버리는 것이죠. 그때도 저는 테슬라 코리아 측에 이 MMC에 문제가 있으니 도터보드, 즉 램 교체를 요구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교체해주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왜 이제서야 교체를 해준다 그러는 거죠? 그 이유는 이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테슬라 코리아 측에서 극구 부인을 하기는 했지만 결국 미국 NHTSA의 조사 결과 문제점이 있음을 확실히 정의해버렸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NHTSA에서는 테슬라에 리콜을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금년 1월의 일입니다. 2021년 1월 테슬라는 리콜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 아주 기가 막히게 MCU2로 유료로 교체를 해주겠다고 한 것이죠. MCU2는요, 당연히 64기가 메모리를 갖고 있거든요. 원래대로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리콜을 하게 되면 무상으로 이 MMC 메모리를 8기가에서 64기가로 메모리를 교체해줘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테슬라 측에서 리콜 명령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유상으로 MCU2의 교체건이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구형 MCU1 하드웨어에 불만을 갖고 있는 유저들은 약간의 돈을 들여서라도 유상으로 MCU2를 교체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면 테슬라 측에서 자연스럽게 무상으로 도터보드 교체, 이 MMC 8기가 램을 64기가 램으로 교체해 주지 않아도 유저가 알아서 MCU2를 유상으로 교체를 할 테니 테슬라에서 떠안게 되는 리콜의 가격적 요인을 해칭하게 되는 것이죠. 참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노리고 이러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MCU2의 교체만을 기다리고 있던 저로서는 좋은 소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리콜 명령이 떨어지고 NHTSA의 전수조사에서 구형기기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리콜 명령을 진행하자 이제서야 이런 행보를 취한다는 게 테슬라를 초기에 믿고 1억 이상을 주고 차량을 구입했던 유저들에게는 썩 유쾌하지만은 않은 게 사실이기는 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저한테 해줘도 지랄, 안 해줘도 지랄, 넌 뭐 테슬라가 뭐만 하면 지랄이냐? 라고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지난 2년 동안 모델 S에 제대로 된 하드웨어를 쓰지 못한 시기 동안의 고통과 그동안 발생했던 무작위적 리셋 혹은 느린 하드웨어 때문에 발생했었던 위험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는 거랍니다. 게다가 약간 찜찜한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테슬라 차량의 하드웨어에는요, MCU 말고도 또 하나의 하드웨어가 자리하고 있는데 AP라고 하는 하드웨어입니다. 말 그대로 오토파일럿의 약자인데요. 제 모델 S 같은 경우에는 AP 2.5입니다. 모델 3 퍼포먼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산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AP 3.0이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 모델 S에서 더 향상된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FSD 같은 소프트웨어 옵션입니다. 그 옵션을 구입하면요, 지금 모델 S에 장착되어 있는 AP 2.5 하드웨어도 추후에 AP 3.0 하드웨어로 바꿔준다는 공약을 하고 구입한 옵션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드웨어를 교체해준다고 하니까 그때 조금이라도 쌀 때 사놓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더 향상된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 옵션을 300만원 가까이 더 들여서 구입했습니다. 거의 2년 전에 말이죠. 그런데 지금 MCU2 교체를 유상으로 하면 AP 3.0이 세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향상된 오토파일럿 옵션을 구입하였기 때문에 AP 3.0 하드웨어는 당연히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MCU2를 유상으로 구입하게 되면요, 저는 이미 구입해서 추후에 받아야 할 AP 3.0의 하드웨어를 중복 구입하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AP 3.0을 따로 빼서 MCU2만 구입한 후에 추후 AP 3.0
3.0 하드웨어를 따로 넣어주던지, 그래서 지금 MCU2를 190만원이 아닌 한 150만원이나 130만원쯤에 구입할 수 있게 만들어주던지, 아니면 지금 MCU2를 구입하면서 AP 3.0을 중복 구입하게 되었으니 그 하드웨어만큼의 가격을 환불해주던지 해야 할 텐데요. 테슬라 코리아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중복 구입 하드웨어 건에 대한 환불은 없을 것이라고 고객 상담을 통해서 먼저 고지를 하더라고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정책들이 많지만 이쯤에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번 2021년 3월 22일에 MCU2를 190만원 주고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부디 이왕 교체하는 거 교체하고 나서도 제발 문제없이 잘 작동되기만을 바랄 뿐이고요. 기왕 이렇게 하드웨어까지 바꾸게 되면서 추가되는 부가 기능들, 유튜브 재생, 넷플릭스 재생, 게임 플레이 같은 운행에 관련된 이외의 기능들은 그다지 관심도 없으니까 MCU2로 교체하면 최소한 공조기는 빠르게 컨트롤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 하나로 교체한답니다. 2년 동안 괴롭고 별로였던 구형 기기를 버리고 이제 새로운 인포테인먼트인 MCU2 하드웨어를 장착하고 다시 모델 S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룹니다. 이번에 일런 타임은 정말 너무너무 체감상 길었습니다. 부디 잘 장착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혹시라도 앞으로 테슬라 모델 시리즈를 구입하시려는 분들께서는 밑에 쓰여진 제 테슬라 리퍼럴 크레딧을 이용하여 구입하시면 보다 정확하고 명확하고 실생활에 접목된 테슬라에 관련된 소식을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이들 리퍼럴 코드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 분이었습니다.